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날씨는 엄청 더워지고 있고요. 뭐 또 한 주, 오늘 미국 시장이 밤에 휴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휴장을 만들었죠. 뭐 어버이날이라고.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개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나쁘지 않았었고, 비트코인은 또 주말 사이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 좀 기대감을, 지난주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가졌던,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면서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드리고자, 그리고 과거 약세장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까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제목대로 사실 오늘 뭐 또 딱히 보여주기보다는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 모두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나 비트코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또 금리가 워낙 올라가고 있고, 그쵸? 대출 금리, 뭐 대출 안 받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뭐 그게 부동산이 됐던, 투자의 대출이 됐던, 어떤 뭔가 담보를 갖고 또 대출을 받았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간에 미국의 모기지름도 그렇고 국내의 그런 대출,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거 꼭 투자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흔히 요새 나오는 넌치 인플레이션, 사회 간의 계층 간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이게 가진 사람들 걸 뺏어서 뭔가 없는 사람들 거를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즉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또 투자자인 만큼 투자에서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사실 오늘 도래한 게 아니라 올해 초, 뭐 지수로만 치면 작년 6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쏟아져 내렸었는데요. 그래도 작년 하반기까지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됐고 좋았었죠. 근데 올해 연초부터 우크라 사태,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참담하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6번의 약세장과 2022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6월에 그 늦은 이제 초여름인데, 더위는 거의 더 늦은 여름 같아요. 예,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원론적이기 때문에 사실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이라고 뭐 치부하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정말 동학개미, 그쵸? 코로나 이후에 진입한 개인들이라면 조금 좀 보시고 마음을 차분히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일단 6번의 약세장이라는 건 반기, 한 반세기 동안, 원래 아까 제목에 반세기 동안도 넣었었는데, 한 최근 50년을 지켜보면은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볼커스 퀴즈라고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IT 버블 폭락, 그리고 한 15년 전에 있었던, 15년도 안 된 리먼벌 금융위기, 그쵸? 주식시장을 좀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지금 3, 40대 정도라고 하더라도 50대 이상이 아닌 이상 이 IT 버블 폭락까지는 그냥 뉴스에서 보셨지 실제 투자는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아마 두 가지, 그죠? 뭐 코비드 19 이거는 거의 겪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슈였기 때문에. 이 6가지의 약세장이 있었는데 총 반세기 동안, 그죠? 반세기라는 건 한 지난 5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5번의 경기 침체가 다가왔었습니다. 이 빨간색을 표시한 블랙 먼데이 때 우려만 빼고요. 단기 급락을 했다 더 급등한 사례였었고, 5번의 경기 침체를 맞았었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단기든 장기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뭐 채권 금리도 지금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 성과가 완전히 뭐 거의
불시에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뭐 심지어 여기에 비트코인도,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경기가 침체가 결국 6개월, 8개월 사이에 올 거다. 요새 이런 뉴스들이 도배되고 있죠. 즉 결국 증시는 뭐 미국은 아니다, 경제 아직도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도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코스피도 작년 6월 고점에 3,300포인트를 대입하면 오늘부로 30% 가까운, 그쵸?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상 하락을 하는 완전히 약세장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채권 투자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한 건데 이거보다 지금 더 하락한 상황이고 10년물 금리도 3%를 넘어가서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채권에서 떨어졌을 거고 안 좋았죠. 그래서 제 의견은 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보여드린 건 아닌데, 지금 손실이 뭐 투자자라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진입식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죠? 벌었던 돈이 과거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어느 정도 끊고 나갔으면 아직도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진입하신 분이나 작년 하반기에 진입하신 분은 거의 마이너스일 요인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리스크 관리 잘하고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벌진 못했어도 그죠? 잃진 않았어도 벌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진입하신 분들은 완전히 이게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은 아주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아주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더 들은 분들께는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손실이 클수록 결국 더 큰 상승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3%의 주가 하락 종목이 지금 있다면은 50%가 올라야지, 거의 원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20%가 떨어져 있으면은 거의 33%가 올라야 되고요. 그쵸? 이게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다시 오름폭이 커져야지 원금이 회복되는 속도, 상승률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연준이 무슨 금리를 4에서 7%까지 올릴 거다. 이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쵸? 오늘같이 코스피 코스닥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 이유가 없다기보단 거래 대금이 절벽이고 매수 주체가 실종되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매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종목들이 뭐 5에서 10%가 그쵸? 기본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늘같이 같은 시장에서 빠졌다는 것도 뭐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역시 얼마나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것을 거침없이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런 지수가 이제 3,000원 다시 갈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의 어떤 이런 이슈들과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상승이다. 그럼 ETF로 정말 뭐 인버스랑 뭐 코덱스 200 가지고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걸 맞춘다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세장이 과거에 아까 반세기 동안 6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이번에 7번째 약세장에 돌입을 분명히 했지만 주식시장은 꼭 우리나라 시장을 여기다 들이대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항상 이전 고점을 회복해 가면서 왔습니다. 이번에 뭐 나스닥 주봉이 그쵸? 뭐 20 주봉선이 지금 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IT 버블 때 그때도 지지했던, 약간 깼었더라도 그 지지선까지 평균 가격대로 왔다. 그래서 또 바닥이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이번에 깨지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공포를 가득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들도 다 그냥 추정일 뿐이지 기술적인 차트에서 그림, 저항선과 지지선에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해석할 뿐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다시 이전 고점을 회복할 건 분명하고, 지난 영상에서 대출, 신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든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승장에 분명히 그게 좋은
그쵸? 투자가 되지만 결국 레버리지의 효과가 되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선 독이 돼서 결국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분명히 또다시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이 저점이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쁜 소식이 지금 시장에 많고 시장이 워낙 하락하고 종목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을 약간 편향된 그런 사고를 또 갖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뭐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황이 뭐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로 뻔한 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낙관적으로 좀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관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상황이 바뀔 때 분명히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 있는 멘탈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팔아야 될까? 이게 약세장이 여기가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서 당연히 현금화 시켰다가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당장 진짜 7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길게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아까 약세장 6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과거 6번의 약세장에서 약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이 좀 지켜보면은요 1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 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전 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거의 에버리지 평균 얼마가 걸렸냐면요 2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게 지금의 입장에서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평균 2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길게 보면은 길지만은 않은 투자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지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별 그리고 지금 정말 잘라야 될 것들 정말 물렸어도 이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잘라서 현금이 생기면 그거를 진짜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진짜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싸졌다고 봤을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리밸런싱 과정도 지금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원론적이고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매우 공감하고요. 제가 투자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의 주식시장을 20년 가까이 겪어왔지만 그쵸? 아직까지도 경제적 자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루지 못했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물론 구독자도 늘리고 여기서 조금 된 수입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기록도 하고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근데 주식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약세장이고 매크로가 깨지다 보니까 종목의 펀더멘탈도 오늘 같은 시장이 통했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가다듬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이 감정의 동물이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죠.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 주구장창한 뻔한 얘기를 10분 넘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미 뻔한 얘기다 이미 끝까지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을 코스피만 잠깐 보면요 2%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4%가 빠졌었습니다. 그쵸? 지금 하락 종목 오른 종목도 좀 보이지만 거의 하락 종목이 도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용잔고가 결국에는 보면은 줄었거든요. 지난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20조 원 레벨이고 예탁금은 연초 그래도 60조 원 이상을 하던 게 많이 내려왔어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준 것도 맞지만 최근에 은행이나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탁금 전체 예탁금이 줄고 있는데 신용잔고도 같이 줄고는 있지만 이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즉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거. 근데 외국인은 시장을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의 가장 지금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이 없다는 거. 사실 좋아질 만한 내용 뭔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통 부정적인 뉴스 속에 개인도 안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달러율만 보면 외국인이 들어올 상황도 아닌데 좋아질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질 환경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주식을 왜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다시 환경이 좋아질 때 주식하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 수 있냐? 그리고 지금 현금을 가진 상황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주식에 대부분 물려있고 투자에서 물려있는 상황이시죠. 그런 현 상황에 진짜 적절한 이 신용을 가지신 분은 신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빠지듯이 뭐 담보나 이런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고요. 주식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종목을 여전히 장이 하락하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지만 그 종목들을 보고 또 따라 사신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물리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 주식을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제정신이냐,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어야지 추천을 하는 게 맞을 텐데,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의미를 올렸을 텐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뭐 증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타짜 이런 건 저는 도저히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 같이 힘든 시기입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뭐 멘탈이 저도 조금 오늘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힘든 것 같고 이 부분이 분명히 나아지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게 유가가 하락해서인지 아니면 연준이 좀 긴축의 강도를 늦출 것인지 뭐 이런 게 모든 게 맥락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든지 중국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경기 침체기로 간 국면인데, 그러니까 침체기로 가니까 이제 주식시장 먼저 선반영해서 먼저 떨어졌었던 거고 이제는 중국에 오히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공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신용장거리 얘기 드린 것도 아직 많이 안 빠졌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좀 이게 뭐 여기서 이게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도 하고 있는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답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잘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냥 무차별적인 하락은요, 뭐 버티는 종목이 몇 개 있다고 하지만 일부 테마주나 진짜 수급이 세거나 이런 종목 말고는 거의 그냥 처참하게 다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자당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6번의 약세장을 왜 말씀드렸냐면 결국 미국 시장 위주였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수는 못 올랐었지만 또 이 약세장이 끝나면은 결국 또 종목 장세나 그쵸? 오를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보자는 거를 계속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힘든 거 다 같이 힘드니까 나만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어떤 기사에 뭐 그런 것들 그냥 버리세요. 뭐 비트코인을 사서 뭐 이렇게 뭐 젊은 세대, MZ 세대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막 글들이 엄청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보면 남이 안 되는 거를 되게 즐기는 그런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투자자라면 다 공감되는 일인데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제 유튜브 채널의 취지도 그랬었고 다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야, 누가 산 종목은 공매도감이다 막 이런 게시판, 막 네이버 게시판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것 같아요. 6만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나는 3만원에 기다릴게. 그렇게 남들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상승장이었을 때면 모르는데 하락장이니까 더 판을 치는 것 같고요. 제발 그런 행동들은, 그런 발언들은 기자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게시판 이런 데다 악평 막 악설이 있잖아요. 남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것들, 그쵸?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게 힘드니까 저도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들 아마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거의 20분 동안, 사실 원래 5분 동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합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월요일인데 벌써 시작이 이러니 이번 주 한 주는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오늘 월요일날 먼저 때려 맞았고 미국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개장하면서 또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